안녕하세요. 청담동 경제학부입니다. 미스터리한 생존자들 철물점의 비밀. 여러분 주변에 철물점 혹시 눈여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익숙한 풍경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이기도 하죠. 고층 빌딩 숲 사이 화려한 프랜차이즈 간판들 틈바구니에서 왠지 모르게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작은 가게. 바로 철물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모든 것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고 대형마트가 없는 것 빼고 다 파는 시대에 우리는 철물점이 여전히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이들은 마치 불사조처럼 그 자리에 서 있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이 작은 가게들은 이토록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도시의 숨은 영웅, 철물점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한 못이나 망치를 파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 경제학적 비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깊은 인간 밑가지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봅시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철물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묻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과연 철물점은 정말 망하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철물점이란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의 철물점은 단순히 공구와 부품을 파는 가게가 아닙니다. 그들의 DNA 속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기억하는 만물상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아니 그 이전의 한국 사회를요. 지금처럼 대형마트가 있었을까요?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배달되는 세상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시절 마을 어귀나 시장 한켠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만물상이 있었습니다. 쌀, 연탄, 간장 같은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고장난 농기구 부품, 찢어진 옷을 꿰맬 실, 심지어 아이들 장난감까지. 이 만물상 주인들은 동네에 살아있는 백과사전이자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김씨네 헛간 문짝이 삐걱거리는데 어떤 경첩을 써야 할까? 옆집 최씨 아들 자전거 체인이 빠졌는데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쏟아지면 만물상 주인은 척척 해결책을 내놓았죠.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지식과 경험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물점은 바로 이 만물상의 가장 정수만을 물려받은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식료품이나 옷을 팔지는 않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적인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도꼭지가 새거나 전등이 나가거나 가구 나사가 풀렸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나요? 일단 철물점 아저씨를 찾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고치면 돼요. 부품은 저 부품이랑 같이 써야 오래가요 같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정보를 함께 줍니다. 이는 마치 응급실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갑자기 멈춰서는 위기의 순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처방해 주는 곳. 철물점은 그런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철물점이 가진 첫 번째 생존 본능입니다. 과거의 지혜가 현대의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셈이죠. 과연 이런 뿌리 깊은 생존 전략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경제학적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보이지 않는 손 철물점, 경제학의 마법. 자, 이제 좀 더 냉철한 시선으로 철물점의 생존력을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이 작은 가게들이 살아남는 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제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미시 경제학의 마법이죠. 첫째, 초소량 구매의 절대 강자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샤워기가 갑자기 고장났는데 샤워기 헤드와 호스만 필요할 때 온라인 쇼핑몰에서 몇천 원짜리 부품만 주문해 보신 적 있나요? 배송비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당장 써야 하는데 배송을 기다릴 수도 없죠. 대형마트? 글쎄요. 그곳은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나 효율적이지 나사 하나, 전구 하나 사러 가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철물점은 다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심지어 나사 하나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그 순간, 철물점은 그 어떤 채널보다 효율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둘째, 전문 지식이라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철물점 사장님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걸어다니는 DIY 백과사전입니다. 이 벽에는 어떤 못을 박아야 안 빠질까요? 싱크대 물이 잘 안 내려가는데 어떤 세제를 써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형마트 직원이나 온라인 쇼핑몰, 챗봇이 명쾌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하지만 철물점 사장님은 다릅니다. 척 보면 압니다. 상황을 듣고 나면아, 그거요? 그거는 이 부품이랑 저 공구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딱 맞아요 하고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줍니다. 이 조언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지식 덕분에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죠. 셋째, 낮은 운영 비용입니다. 대부분의 철물점은 주인이 직접 운영하고 가족이 함께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가 비싼 대로변보다는 주택가 골목이나 시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유행을 타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 재고 회전율에 대한 압박도 덜합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에 있으면서 쌓아온 단골 손님 덕분에 별도의 마케팅 비용도 거의 들지 않죠. 이런 구조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가 꿈도 꾸지 못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결국 철물점은 거대한 시장의 틈새를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한 겁니다. 작지만 강한 존재, 대기업이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죠. 마치 거대한 포식자들이 가득한 정글에서 자신만의 작은 굴을 파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영리한 동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철물점의 생존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철물점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 바로 관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건 돈으로도 최첨단 기술로도 살 수 없는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피어나는 마법 같은 힘입니다. 여러분, 동네 철물점 사장님과 얼마나 친하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는 동네 철물점 사장님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는 사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동네 사랑방의 주인장이자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단골 문화입니다. 철물점 사장님은 단골 손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심지어 과거에 어떤 물건을 사 갔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사가신 그 수도꼭지 잘 되시죠? 아드님 독립할 때 드라이버 세트 사가셨던 분 맞죠? 이번엔 어떤 게 필요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는 고객에게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심어줍니다. 기계적인 응대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담긴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필요한 부품을 찾는데 이름을 정확히 모른다고 상상해 봅시다. 온라인 쇼핑몰 검색창에 뭐라고 입력해야 할까요? 답답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하지만 철물점에서는 다릅니다. 사장님, 뭐랄까, 수도꼭지 옆에 붙어 있는 동그란 거요. 물 새는 거 막는 거. 이렇게 두서없이 없이 설명해도 베테랑 사장님은 눈치껏 척척 알아듣고 필요한 부품을 찾아줍니다. 심지어는 이거 고장난 거 맞아요? 딴 거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하면서 직접 봐주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죠. 이런 친절과 전문성은 고객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런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갑자기 집 문이 잠겼거나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철물점 사장님은 마치 동네 슈퍼맨처럼 나타나 도움을 주곤 합니다. 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공구를 빌려주거나 직접 나서서 간단한 수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고객은 평생 그 철물점에 충성스러운 단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철물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 인간적인 연결이라는 강력한 자산을 구축한 겁니다. 편리함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정이라는 이름의 무형 자산 말이죠. 대형 자본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이 끈끈한 관계의 망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물점에도 피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거인들의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을까요? 아무리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철물점이라 할지라도 현대 사회의 거대한 변화 앞에서 마냥 안전할 수만은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 대형 생활용품 전문점의 등장, 그리고 소비 방식의 변화는 철물점에게 피할 수 없는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집에서 뭔가 고장나면 일단 철물점으로 달려갔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필요한 부품을 주문하거나 아예 전문가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DIY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귀찮으면 그냥 돈 주고 맡기자는 심리도 강해지고 있죠. 게다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은 가격 경쟁력에서 철물점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여기가 더 싸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철물점들은 이런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생존 전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초세분화와 초지역화입니다. 첫째, 초세분화 전략입니다. 대형마트가 모든 것을 파는 대신 철물점은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도 아주 다양하게요. 일반적인 공구는 물론이고 특정 산업 현장에서만 쓰이는 특수 볼트나 너트, 오래된 가전제품의 단종된 부품, 혹은 특정 수입 공구의 소모품 등 대형 매장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틈새 상품들을 대량으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철물점이죠. 이런 것도 팔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독특한 재고는 철물점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초지역화 전략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바로 가서 살 수 있는 편리함은 이길 수 없습니다. 갑자기 수도관이 터졌을 때, 전등이 깜빡일 때, 못 하나가 급하게 필요할 때, 우리는 몇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철물점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배달앱처럼 동네 철물점도 간단한 물건은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경비실이나 가게로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정배달 서비스는 온라인 배송이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적인 강점이죠. 셋째, 격소검과 조언의 가치를 더욱 강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장님의 전문 지식과 조언은 이제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철물점의 핵심 상품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DIY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현장에서 수십 년간 잔뼈 굵은 전문가의 한마디는 그 어떤 정보보다 값집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해. 재료는 이렇게 써야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같은 살아있는 지식은 철물점의 존재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철물점은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작은 섬을 만들어 그곳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자신들만의 가치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작은 어촌 마을이 대도시의 화려함에 맞서 자신들만의 전통과 공동체를 지켜내듯 말입니다. 과연 이런 끈질긴 생명력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마지막 챕터에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의 이유 철물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자, 우리는 철물점의 역사적 뿌리부터 시작해서 경제학적 비밀, 인간적인 관계의 힘, 그리고 현대사회의 도전과 그에 대한 영리한 대응 전략까지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시간입니다. 철물점은 정말 망하지 않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철물점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주인의 노력 없이는 그 어떤 가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철물점이 가진 망하지 않는 것 같은 끈질긴 생명력의 원천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철물점의 생존은 단 하나의 요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지혜, 즉 만물상의 문제 해결, 정신을 계승하고 대기업이 넘볼 수 없는 초소량 구매와 전문 지식이라는 경제적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무엇보다 단골이라는 인간적인 관계의 힘으로 강력한 방패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초세분화와 초지역화라는 영리한 전략으로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철물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아쳐도 본질적인 가치와 인간적인 연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만이 최고라고 외치는 시대에 철물점은 느리지만 확실한 가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철물점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과도 같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우리의 일상이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뒤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주는 존재 말이죠. 다음에 동네 철물점을 지나치게 된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그 작은 가게 안에는 수십 년의 역사와 지혜, 그리고 끈끈한 인간미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작은 철물점의 생존 비결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